안녕하세요. 동안주름 윤호영 소장입니다. 연말정산 연속 강의, 오늘은 그 4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각종 공제 챙기기 노하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소득공제 위주로 알아봤으니까 오늘은 세액공제 위주로 항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항목은 세액감면 부분인데요. 중소기업의 구인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세액감면을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에서는 사람 쓰기 힘들다고 하죠. 그런데 20대 태반이 실업자라고 합니다. 이런 20대 실업자들을 중소기업으로 보내기 위한 유인책인 것 같습니다. 대상은 15세에서 29세 또는 60세 이상의 중소기업 취업 근로자가 해당이 되겠고요. 특례 기간이 있습니다. 15년까지만 혜택이 부여되기 때문에 혜택이 부여되는 동안 잊지 마시고 챙기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감면 내역은 산출세액의 50%에서 100%까지 감면을 해준다고 하니까 감면율로만 따지면 최고의 혜택인 것 같습니다. 29세 이하의 중소기업 근무하시는 분들은 이 혜택을 해당이 되는지 회사에 알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인적공제 부분입니다. 소득공제에서도 인적공제 항목이 있었죠. 세액공제에서도 한 번 더 혜택을 부여합니다. 자녀가 많을수록 공제받는 금액이 많아지긴 하지만 2014년 세법 변경에 따라서 기존의 자녀 소득공제 제도보다는 혜택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기본공제에 기재한 것을 근거로 자동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여러분께 신경 써서 따로 챙기실 필요는 없을 걸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보험이나 연금으로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 및 부양가족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 보험에 가입을 했다라면 연간 100만원 한도로 해서 세액공제 혜택이 부여가 됩니다. 공제율은 12%로 금액을 계산해보면 연간 최대 12만원의 세금을 줄일 수 있겠네요. 그리고 기존의 소득공제를 위한 대표적인 금융상품으로 연금저축 상품이 있었죠. 금년부터는 세액공제로 바뀌었다고 여러 차례 안내를 드렸는데요. 공제 한도는 과거와 동일하게 400만원으로 부여가 되게 됩니다. 연금저축 외에도 퇴직연금에 본인 부담으로 납입한 금액까지 합산해서 400만원으로 세액공제가 부여가 됩니다. 내년부터는 이 두 가지를 합쳐서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한도가 늘어나게 되는데요. 단 연금저축에 납입한 거는 400만원까지로 한도가 그냥 유지된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이제는 연금저축보다는 퇴직연금 쪽으로 자금을 몰겠다라는 정책의 방향성으로 보여집니다. 결론적으로 연금저축보다는 퇴직연금을 앞으로 선택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월 납입하기 부담스러운 연금저축을 유지할 이유 필요가 없이 국가가 지원하는 금융기관 간 연금 이전 제도를 이용해서 연금 리모델링을 하시는 것이 자산구조 변화에 그리고 또 절세에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의료비 공제 부분입니다. 의료비 공제 항목도 올해부터는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변경이 됐습니다. 공제 대상 중 유일하게 최저 한도가 있습니다. 총소득의 3%를 초과한 금액 이렇게 최저 한도가 부여가 되어 있는데요. 즉 연봉 5천만원인 사람이라면 3% 연간 150만원 이상의 의료비 지출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잔병치레로 병원 방문한 걸로는 공제 혜택을 받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여기에 아이디어가 될 수 있는 분이 바로 안경비용입니다. 1인당 연 50만원 이내까지 안경비용이 포함이 가능하기 때문에 비록 안경비는 병원에서 지출한 비용이 아니다 할지라도 의료비로 공제 혜택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챙기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1인당 50만원 따져서 가족 중 3명이 안경을 바꾼다 그러면 그 금액만 벌써 150만원입니다. 그 금액이면은 아까 연봉 5천만원 기준으로 따졌을 때 최저한도 3%를 벌써 넘어가는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안경 바꿀 때가 됐다라면은 반드시 이 부분도 챙기시는 것이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챙기는데 유리하실 것으로 보여집니다. 교육비 공제는 후한편인 것 같습니다. 본인과 장애인에 대해서는 전액에 대해서 교육비 공제를 해준다고 하고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다니는 자녀라면 연간 300만원까지, 대학에 다니는 자녀라면 연간 900만원까지 교육비 지출에 대해서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공제 대상액의 15%를 세액에서 공제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 교육기관 외에 국외 교육기관에서도 공제 대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교육기관이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고해서 혹시 내가 다니는 학교가 또는 자녀가 다니는 학교가 또는 다닐 예정인 학교가 해당이 되는지 확인하시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기부금 공제 부분입니다. 10만원 이하의 정치자금은 기부액의 거의 대부분을 공제를 해준다고 되어 있고요. 10만원을 기부했다면 9,990원을 공제를 해주네요. 그 외의 기부금은 기부금 합산액이 근로소득 금액을 넘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모든 금액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3천만원 이하는 15%, 3천만원 이상은 25%의 세액공제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 또한 혜택이 작지 않습니다. 기부 대상은 국가, 지자체, 군부대, 이재민 구호, 공공교육기관, 공공의료기관, 사회복지사업, 종교단체 등 다양하고 심지어 재난복구를 위한 자원봉사도 용역의 가액으로 환산해서 세액공제에 포함을 시켜준다고 합니다. 자원봉사도 나가고 공제도 받고 좋네요. 마지막으로 기타 공제 부분입니다.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라면은 월세 지급액의 10% 총 750만 원 한도의 10%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기존 세법보다 공제 대상과 금액이 늘어난 유일한 항목입니다. 2014년 이전까지는 5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500만 원 한도 내에서 월세액의 60%, 즉 총 계산하면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했었는데 2014년으로 바뀌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제 금액을 늘려준 것 같습니다. 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 임대차 계약서를 챙기는 것도 필요한 시대가 되어가고 있네요. 네, 결론적으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알아야 더 맞습니다. 세금이라는 것은 살아가면서 손해보지 않으려면 평생 신경 써야 되는 항목인 것 같습니다. 세무 용어와 친해지도록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수시로 틈나는 대로 배우고 공부해서 익히셔서 아는 만큼 더 혜택을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국세청 홈페이지를 방문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자료에 대해서 국세청 홈페이지만큼 자세히 기재가 되어 있는 곳은 없습니다. 이곳을 자주 방문하셔서 확인하는 게 좋으시고요. 연말정산 기초자료를 챙기시기에도 국세청 홈페이지가 편리하기 때문에 방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소득세율이 높은 사람으로 소득공제 항목을 모으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지난 시간에 소득공제는 소득세율이 높은 사람에게 혜택이 더 크다고 설명드렸었죠. 연봉 4천만 원인 부인이 있고 연봉 7천만 원인 남편이 있다고 했을 때 각각의 소득세율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득세율이 높은 사람인 남편 쪽으로, 연봉이 높은 사람 쪽으로 소득공제 혜택을 모으시는 것이 일반적으로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 예외적으로 세율 구간이 같다면 소득이 작은 사람으로 소득공제 혜택을 모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 그렇게 되냐면요. 그렇게 하는 것이 과세표준을 낮출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연봉 8천만 원이 남편이 있고요. 연봉 6천만 원이 부인이 있다면 둘 다 소득세율 구간은 24%로 동일합니다. 그런데 8천만 원인 남편이 소득세율을 낮추기 위해서 3,400만 원의 소득공제를 챙겨서 세율 15%로 내릴 수 있는 가능성보다는 연봉 6천만 원인 부인이 소득공제 항목 1,400만 원을 챙겨서 세율을 15%로 낮출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이런 걸 생각을 한다면 소득이 낮은 사람, 같은 세율일 경우에는 소득이 낮은 사람 쪽으로 소득공제 혜택을 모으시는 것이 세율을 낮춰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어떤 아이디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강의는 또 일주일 뒤에 업로드될 예정입니다. 2014년부터 변경된 세법에 대해서 그리고 또 어떤 영향이 있는지 2015년에 어떻게 변경될 예정인지 세법 변경 트렌드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도 관심 갖고 기다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